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 일부 잠깐만요. 경청 김 기자님 죄송합니다. 예, 경청일보 김재웅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출산 축하금을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셋째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까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세종시의 경우는 둘째와 셋째를 낳으면 각각 얼마씩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출산 축하금은 순서와 상관없이 계속 지금 120만 원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되었고요. 물론 지역마다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차등하는 데도 있고 뭐 같은 데도 있고, 다만 저희는 지금까지는 아예 순서와 상관없이 120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세종포스트 변 기자님. 세종포스트 변상석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접수해서 상담하고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처리가 되는지 하고요. 그거죠. 지금 올해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지금 설치를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이제 아마 설치가 되면은 거기는 노무사 1명하고 이제 일반 상담사 직원 2명인데 저기 이제 근무하게 되고요. 직장맘들의 고충 상담이라든지 또 직장 관련해 가지고 노무 관련 노무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좀 상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조문화 경연대회를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여기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2023년에서 2023년 4월에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세종 충남대병원의 자체 운영 프로그램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해 주는지. 네, 두 가지요. 먼저 청소년 창조 문화 경연대회는 지금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건데,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재능, 끼를 갖다가 좀 경연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 뭐 표창이라든지 시상 장학금 그런 줄 예정이고요. 시기는 저희가 아마 8월달경에 방학 때 8월달에 할 계획이고, 그때 아마 이제 복숭아 축제를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복숭아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이 행사를 지금 같이 할 계획인데, 참고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쪽 행사에 전문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좀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아 전문 의료센터는 사실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충남대 병원에서 이제 복지부에다가 응급의료 소아 전문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작년도 10월경에 이제 복지부에서 현장 평가를 한 다음에 11월달에 조건부를 일단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법적인 병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준을 갖다 충족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고, 현재 지금 충남대 병원에서는 그 법정 시설 기준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 병상 같은 경우는 8병상을 좀 해야 되고 별도로, 그리고 이제 소아과 의사 같은 경우 한 6명 정도, 그리고 간호사 한 10명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기준이 충족이 되면은 3월까지 바로 이제 복지부에서 다시 재결정 해주면 바로 4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게 소아응급센터 전국적으로 보면은 9개밖에 없습니다. 이번 충남대가 지정이 되면은 10번째 소아 전문 의료센터고, 저희 충청권에서는 지금 있는 게 순천향, 충남병 거기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이번에 저희가 지정이 되면은 이제 충청권에서는 이제 2번째입니다. 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제 계약이 지정이 되면은 일단 또 2년이나 3년 동안 복지부에서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재평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 2025년도까지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이건 일단 전액 국비로 좀 지원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시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뉴시스 송 기자님. 이 뉴시스 송성화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좀 시끄러웠던 그 청소년 단체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습니다. 우선 결과를 보면 넥스트 클럽이 조천 청소년 센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굴롱해 그다음 방콕 쪽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 그것까지 신청을 했다가 이제 수탁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조처원에 있는 청소년 상담 뒷센터 여기만 이제 한 군데만 수탁을 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게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고가 그 당시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개가 통키로 났는지 각자로 났는지 한 곳은 포기를 하고 한 곳은 수탁을 해도 되는지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탁된 청소년 상담 센터 수탁 서류에 혹시 뭐 센터장 내정자하고 지금 현 센터장하고 같은지 궁금하고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에 뭐 위법되거나 맞지는 않는지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천 그 상담센터 센터장이 30대 미혼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증평에 있는 관련 상담센터 직원이 이제 오면서 이 뭐 지역 상황을 모르고 좀 직원들하고도 좀 교포함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좀 아신 거 있는지. 제가 사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아마 저기 보고를 받아보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그게는 넥스트 클럽 거기가 이제 예정이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사유는 다 검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조천 청소년센터하고 그리고 이제 방곡동의 자유공간 이 두 가지도 원래 넥스트에서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포기를 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 다음번 저기하고 지금 계약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각으로 진행된 계약인 거죠? 다 별개입니다. 별개 예. 문제는 없겠네요. 예, 예. 지금 누가 청소년 진행 재단에서 나머지를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요? 저 지금 스탁 포기한 단체. 수탁 포기한 단체 넥스트이기 때문에 거기 그냥 포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운영하는 데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약 연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 후속 절차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순인 한국 청소년 진행 재단.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은 세종파라미 박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공동육아 날름터 세계소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일하는 엄마, 일하는 부모님들은 이 얘기를 좀 굉장히 반가울 수 있는데 물론 주말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 도시에는 주말 프로그램들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는지 하고요. 육아 품앗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종시에서 이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육아 품앗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현재 뭐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좀 궁금하고요. 이어서 조금 전에도 다른 기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창조문화경연대회에 대해서요. 이게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문화재단과 뭐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너무 제목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댄스 경연대회인지 음악 경연대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경연인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연대회는 아직 이제 부문을 저희가 이제 음악하고 댄스하고 이제 미술 지금 3개 부문을 할 계획이고요. 매년 좀 확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2025년도까지는 5개 부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그 구체적인 방법 이런 건 지금 앞으로 문화재단이라든지 대행하는 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야간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3곳 정도 야간 프로그램 이제 그 자녀하고 부모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운영을 좀 해보는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 지금 품앗이요? 품앗이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그거 처음부터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 생기면서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 부모들끼리 품앗이 형태로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40개에서 한 50개 이제 품앗이 한 400명 정도 품앗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추후에 우리 주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품앗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자료를 내주시던가 좀 알림이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품앗이에 대해서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수축산신문 박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저 수화 전문 의료센터를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의료진이 어느 정도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경증 환자가 한 10명 이렇게 이상 오면은 바로바로 적은 인원,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중증 환자가 들어오면 다 경증 환자들 뒤로 이뤄지고 중증 환자를 먼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체계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이 있을지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북부권 그 노인들 여기 요양시설 개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도 당장에 북부권 오면 어르신들이 가야 하는 병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없어서 공백이. 그래서 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병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충남대 그 응급의료센터는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기본 요건이 소아과 전문 의사가 6명, 간호사가 10명, 8병상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글쎄 이게 사실 수요가 많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전국에 많이 생길 텐데 사실 어린이 소아 전문 자체가 운영하는 데가 지금 9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지금 기준상으로 볼 때는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충남에만 해도 순천향인데 네, 거기가 천안병원에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충남에 있는 그러니까 아동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예. 데리고 보면은 서울로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여기 저희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마 운영해가면서 또 요구 수요가 많다거나 하면은 그 병상이라든지 우리진도 아마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내외일부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부 김주환입니다. 그 장애인 그 복지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세령동에 있는 그 장애인 복지관 분관이 방곡동으로 이제 이전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도 12월 달 이전이죠. 근데 이전하는 어떤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방곡동에는 어떤 규모로 설치가 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이 방곡동하고 집청동 쪽으로다가 너무나 이제 집중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곡동으로다가 새롬동에 있는 이 분관이 이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조치원에 이제 분관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새롬동에 이제 분관 형태로 지금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광역복지센터가 지금 방곡동 거기가 3월달에 준공이 되고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한 9월 유경이면 아마 입주할 것 같습니다. 이 방곡동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생활권 단위로 약간 특화형으로, 방곡동은 좀 장애형으로 지금 한국청에서 그렇게 좀 특화를 한 상태고, 그래서 장애인 관련 시설 그쪽으로 좀 옮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롬동 이쪽 있다 보니까 좀 좁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새로 이번 신설되는 방곡동 쪽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좀 이전하는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뭐 장애인 뭐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뭐 세종 장애인 보호사업장,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런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아마 그 사생활권 방곡동 종합복지센터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희강 강사 두 분 정도 더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 세종 포커스 임 기자님. 더세종 포커스 임장교 기자입니다. 민간 인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청소년복지센터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제보를 몇 개 받고 이제 진행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 업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간 위탁 사업 관련해가지고 경쟁에 참여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그 등기부등본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몇몇 인사들이 겹치게 이렇게 기간을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보이고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사건 관련해가지고 선정한 과정에서 범점, 지점 관련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동일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업체가 난 전체적인 민간위탁사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최정 씨가 이제 자살 문제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도 지난 작년에 100건의 문제를 겪고 최근에 도남동 아파트에서 모자가 이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시청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청은 어떻게 원인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창구를 통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시청 그 창구 관계는 사실은 저희 과소관이 아니고 운영지역 과소관이라요. 답하는 게 조금 그럴 것 같고 다음 민간위탁 그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해온 상태고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업체가 뭐 다른 데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건지 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 기자분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트뉴스 24 이 기자님.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세종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은 읍면이 54, 동지역이 4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적으면서 어떤 배움의 기회라든가 이것들을 이제 가지면서 어떤 우울증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조시원읍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어쨌든 고령층이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조시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는 3월부터 아마 이제 개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도 복험도 공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노인대학을 하나 정도는 더 신설을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좀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검토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지편동이라든가 나성동 쪽에 이제 입주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7년까지 양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계획들은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 그리고 당장 가정 어린이집도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원거리로 가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직도 입주할 생활권이 많다 보니까 이미 교육청하고의 어떤 유치원 대원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자꾸 입주 시기랑 불치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랑 그리고 이제 연관지어서 그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여성인 경우에는 맡아줄 수 없다 이런 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프리랜서가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달리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생업을 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아이돌봄 프리랜서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지침상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복식을 하든지 이런 데 좀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 좀 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걸 보니까 예전에 한 350개 정도 했었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가 320여 개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요. 국군집은 저희가 이제 예정 계획대로 이제 어차피 500세대 이상 그런 국군이 어린이집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권 그런 생기는 부분 그런 쪽으로만 저희가 이제 국군이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말씀하신 건 사실 읍면에 7개인가 노인대학이 6개인가 아마 노인대학이 있는데요. 부학년도 있고 주로 이제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노인 문화센터 이건 사실 신도시에 13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기 노인대학 같은 데 가시면 되고, 우리 신도시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노인문화센터 지금 13개가 지금 동마다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노인대학을 신도시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센터랑 노인대학은 전혀 기능이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졸업장도 주고 좀 뭔가 성취감을 더 맛볼 수 있는 거고,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어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씩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좀 앞으로의 노년 생활을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뭔가 하나씩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신도시의 인구 비중, 65세 인구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러면 한 번쯤 시에서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당장 지금 계획은 없고요. 그냥 말씀대로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손 드실 분에서 한 부분 정도만 더 하고 다음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김 기자님. 부모들의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예. 전국에 9곳만 운영이 되는 건지 8곳만 운영이 되는 건지,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8곳, 9곳 혼용돼서 좀 사용이 되고 저희 집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개인데 혹시 그 안에 또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또 하나 또 만료가 돼가지고 없을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소아과 지원율이 떨어져서 대부분 정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충남대 병원에서 이게 3월까지 정원을 채워서 4월부터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그렇게 끝나시고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저희 혹시 필요한 자료나 통계 이런 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하면 통해가지고 다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